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 격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 한 기가 5.18 행방불명자 가족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자 5.18 단체와 유족들은 안매장과 관련된 진실이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농촌 빈집에 거주하면서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투수진의 맹활약에 힘입어 가을 야구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발굴 당시 발견된 유골 한 구가 5.18 때 실종된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행불자는 전남 화순에 살던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5.18 단체와 5월 유족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매장과 관련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한 기는 5.18 당시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화순에 거주하던 23살 청년이었으며 여동생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혈연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안매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옛 광주교도소에서 42년 만에 행불자 유골이 확인되면서 5.18 때 자행됐던 안매장의 진실을 밝히는데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혹시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없지 않아 있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래도 유골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이번 결과를 토대로 5.18 단체들은 행불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나머지 신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사실 확인은커녕 실종 신고조차 제때 할 수 없었던 만큼 전수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군부가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고 안매장 지시를 한 책임자를 밝혀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그 계엄 군인들 역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한, 사죄하지 않는 한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끔찍한 학살 만행을 지휘했던.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번 행불자 DNA 확인 작업을 진행한 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내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민간 기관의 DNA 분석 작업, 국과수의 최종 확인까지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위 활동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기존에 채취한 DNA도 시료 보관이 오래돼 대조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지 않고 지자체와 지역 소비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정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지만 점차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매우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산지 쌀값. 현재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24.9% 하락했습니다. 100g 기준 밥 한 공기에 200원 수준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해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2005년 공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모두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농협은 시장 격리 효과로 쌀값이 20kg 기준 5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생산량 4분의 1 정도를 정부 수미와 시장 격리를 사전에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가격 지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이라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신곡 매입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곡 격리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시장 격리곡은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러면 이번 발표로 끝나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또 다음에 다시 또 논을 갈아엎고 거리로 나서서 싸움을 해야 정부가 또 쳐다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쌀값. 농민들은 본격 수확철에 앞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년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산 전남 공공비축미 수매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관심사인 수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2022년산 전남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15만 3천 톤입니다. 전국 매입량 62만 5천 톤에 24.5%,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매입 기간은 산물배는 11월 말까지, 포대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포대배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배는 미국 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입니다. 벼 수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이곡 작업 진행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이곡 안 되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자체를 아예 수매 자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영의 문제가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부분에서 경영이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수매가입니다. 햅쌀 수매가를 두고 지역 농협과 농민단체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쌀 가격 방향을 결정하는 경기도 이어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없는 점을 고려한 이어주 쌀 운영위의 결정은 그러나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 특히 전남은 재고미가 많고 시중 쌀값이 40kg 기준 4만 5천 원대여서 농협은 물론 농민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이런 거 인상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하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내년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시작된 공공비축미 수매. 수매가 결정을 앞둔 남도 들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빗가람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고 있지만 계획 인구에 비해서는 78%에 그쳐 전국 꼴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빗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3만 9,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8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했던 5만 명의 78.2%에 머물러 부산 105%, 전북 100%, 경남 87% 등보다 낮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가족 동반이나 1인 가구 이주율 역시 지난 2017년 이후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과 제주, 전북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승인을 받기 전 아파트 단지에서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 우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예정자 400여 명을 모아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택법 49조에 따라 입주자협의회 측이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가출한 여중생과 함께 지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2달 동안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금품 상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전남도 협회장이 지회장 임명을 대가로 지역 지회장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쌀과 현금 등을 요구해왔다는 건데요. 도 협회장은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여수 지회장에 임명된 김모 씨. 2019년 12월 지회장 자리를 맡는 대가로 현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장에게 1,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500만 원만 협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고 선임 공고 없이 여수 지회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곰탕집에 가서 만냈더만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 그 요구한 조건이 지회장을 시켜준다는 조건이죠. 근데 제가 500만 원만 돈을 줬습니다. 상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지체장애인 협회장 임명을 전제로 금품 상납만 2년이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전 여수지회장 김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300만 원 상당의 동양화 꽃게 그림과 사과 50상자, 쌀 60포, 생선 50상자 등을 협회장 개인 사업장으로 보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2년 동안 보낸 금품만 4,500만 원 상당입니다. 김 씨는 모두 협회장이 먼저 요구했고 재임명을 위해선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협회장이 사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은 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또 임명을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에서 이렇게 주라 그러면 아니 해갖고 와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십니까?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이에 대해 그림 등을 받은 건 맞지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500만 원은 발전기금으로 받았고 쌀과 등은 명절 선물용으로 받아 직원들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영농 경험을 살려 닭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면서 어엿한 한국 농민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박에릭 씨. 광주 고려인 마을이 마련한 텃밭에서 직접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잡초를 뽑느라 분주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광주 외곽 농촌 마을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겁니다. 소일거리로 출발한 양계장에는 어느덧 200여 마리의 닭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서 주위대 bomba 떨어져서 그래 거기에서 떠났을 거야. 그래 인기로 나와서 인기에서 고려에 왔죠. 좋았구만. 인기에서 편안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웃 주민이었던 김레브 씨도 지난 8월 광주로 들어와
고려인 마을로부터 농촌 빈집을 무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다리를 다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터라 농사일을 하면서 안락한 둥지도 마련할 수 있어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Еще раз. Другой бабушке, дедушке надо такой дом. Помогите, да? 이 쉼터는 전쟁을 피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 600여 명 가운데 6%인 40여 명이 고령층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 등 좁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한국 정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수백 평대의 빈집과 텃밭을 추가로 사들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농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에서 자리를 잡게 만든다면 그 도시도 살고 그리고 농촌도 살고. 고려인들에게 농업 농촌 생활은 생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일손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에겐 귀한 노동력이 제공되고 방치돼 있는 빈집 고민도 덜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최대 고비로 꼽혔던 NC와의 경기에서 2승 1패로 우위를 점령하며 가을 야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무엇보다 선발 투수진의 역투가 돋보였는데 이번 주에 펼쳐지는 3경기 결과에 따라 가을 야구 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9연패 사슬을 끊어내는 양현종의 혼신의 역투. 무사말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3연속 삼진으로 상대 타선을 돌려세우는 이유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올 시즌 최대 고비를 넘기고 가을 야구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주 성적은 3승 3패. 특히 6위 NC와의 3연전 맞대결에서 2승 1패를 거뒀고 휴일 삼성에게 승리하면서 2게임 반차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 투수진의 힘이 빛났습니다. 승리한 3경기에서 양현종은 1실점, 이유리와 놀리는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타선 역시 많은 점수를 뽑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6위) NC를 2게임 반차로 따돌린 기아에게 이제 남은 경기는 8경기. 반타작만 하더라도 NC가 남은 11경기 가운데 9경기를 이겨야 해서 가을 야구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사흘을 쉰 뒤 롯데와 한 경기를 치르고 이후 또 하루를 쉬고 SSG 하나와 2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잔여 경기 일정 특성상 투수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는데 최근 컨디션이 올라온 선발 투수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올 시즌 상대적으로 약한 LG와 3경기, 그리고 KT와 2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펼쳐지는 3경기가 기아의 가을 야구행의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충장축제 세계화를 위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인 광주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동구는 광주 충장축제의 연계 행사인 버스커즈 월드컵 행사의 킬러 콘텐츠와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버스커즈 월드컵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열리고 총 상금은 1억 9천여만 원입니다. 예선과 2차 본선을 통해 25개 나라 120개 팀의 참가를 확정지었고 가요와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은지 광주시 의원은 GGM이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이라는 취지와 달리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 투명한 경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광주시와 GGM이 당초 약속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특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 수 변동과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우선 배치를 2023학년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25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 27명, 2025학년도부터는 2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6만 9,200여 명이던 광주 초중고 학생 수는 2027년에 14.1%가 감소해 14만 5,282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이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지만 점차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차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과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 13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 1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8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